어르신 더운데 물 드릴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어봤습니다. 68배 나이에 명문가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비 며느리. 사진만 봐도 평범하고 한의원 접수라는 변변찮은 직업. 도대체 우리 준혁이가 왜 저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자신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라는 걸요. 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차가웠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어요. 36살의 준혁은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죠. 좋은 직장, 좋은 외모, 좋은 집안.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왔니? 차 마셔라. 준혁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무슨 말을 꺼낼지 뻔히 보였죠. 어머니, 지은이 얘기 좀 할게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지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 저는 차를 내려놓고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그 얘기 또 하려고. 내 대답은 똑같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진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준혁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했어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봐요, 어머니. 얼마나 예쁘고 착해 보여요? 사진이야 누구나 잘 나오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사실은 겉모습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조사 다 해봤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의원 접수. 그게 무슨 직업이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180만 원 정도요. 하지만 지은이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돕는 게 좋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180만 원?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니?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어머니,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 사람. 그 사람 집안은 어떻니? 부모는? 학벌은? 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이었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보육원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 보육원? 네. 하지만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왔어요. 혼자 힘으로 다 해낸 거예요. 대학이 어딘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육원 출신.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고. 안 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 된다고 했어.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안 어울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면. 만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왜 만나기도 싫으신 거예요? 사진만 봐도 알아. 평범하고 배경 없고 우리 집안 체면에 안 맞아. 체면이요? 어머니,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에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 못해. 집안, 배경, 교육. 다 중요한 거야.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만나주시든 안 주시든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홀로 남은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준혁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 앱이 열려 있었어요. 이지은이라는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준혁과 함께 찍은 셀카. 평범하네. 정말 평범해. 특별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싼 옷도 입지 않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고 그저 수수하고 조용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사진 속 준혁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가슴 한쪽이 찡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준혁이를 저렇게 웃게 만든 건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을 정성껏 차린 음식이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죠. 넓은 식탁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 그 이후로 늘 혼자였어요. 준혁이 가끔 들러서 함께 식사했지만 오늘처럼 싸우고 나면 며칠은 얼굴을 안 보곤 했죠. 내가 너무 심하게 군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집안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있었죠.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좋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이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친정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살렸어요. 그 과정에서 친정 식구들과도 멀어졌죠. 그래서 집안이 중요한 거야.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육원 출신의 부모도 없는 여자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기댈 건가요? 밤 11시 침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서요.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준혁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나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면 더 화가 날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준혁이가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죠. 엄마, 저 별 봐요. 엄마랑 나 둘이서 사는 별이에요. 그때 준혁이는 8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우리 둘이 밤 산책을 자주 했었죠. 그래, 우리 둘만의 별이구나. 엄마, 나 커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건가? 아들을 빼앗길까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준혁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나기는 싫지만 어떤 애인지는 궁금해. 사진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진짜 모습은 직접 봐야 알 수 있죠. 그래, 몰래 보면 되겠네. 마음이 정해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인 척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옷들이 쌓여있는 선반을 열었어요. 30년 전 시댁을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하던 시절에 입었던 옷들이었죠.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꺼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무릎 부분도 색이 발해 있었죠.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옷을 품에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8세의 제가 있었어요. 고급 잠옷을 입고 정돈된 머리, 관리된 피부. 이 모습으로는 안 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로 변장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봐서 그 여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 거기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알 수 있어. 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준혁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봐야겠어요. 그 여자 어디 사니? 하고요. 그리고 옷을 준비하고 모자를 구하고 청소 도구도 마련해야죠. 이지은. 내가 정말 우리 준혁이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나도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어요. 제 마음처럼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계획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이 곧 예비 시어머니의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걸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이지은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죠. 어젯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 주소 좀 보내줘. 선물 보내려고. 거짓말이었죠. 준혁은 의심 없이 주소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갔어요. 어제 꺼내둔 낡은 트레이닝복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30년 전의 옷이라 약간 작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초라해 보였거든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고급스러운 제 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모자를 꺼냈습니다. 챙이 넓은 검은색 모자였어요. 깊숙이 눌러 썼습니다. 얼굴이 많이 가려졌죠. 선글라스도 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까지. 이제 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해. 거울 속에는 명문가 출신 강미선이 아니라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준혁이나 그 여자가 볼까봐요. 걸어서 10분쯤 가니 오래된 빌라촌이 나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 봉투들.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형편이 안 좋은 게 맞았어요. 준혁이 보내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 빌라 앞 골목길을 서성였어요. 청소하는 척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됐을 때 3층 302호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지은이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생각보다 예뻤어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맑아 보였습니다. 투명한 느낌이랄까요? 지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쓸고 있는 척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이 제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인사를 해?
보통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처음 뵙네요. 이 동네에서 청소 시작하신 거예요? 지은이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친근한 말투였어요. 네. 오늘부터요. 그러시구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힘드시겠어요. 지은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목마르실 텐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지은이 제 손에 생수를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동네 오신 거 환영해요.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차가운 생수병을 내려다봤어요. 이건 뭐지? 그 후로 저는 계속 골목길에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은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를 보더니 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 아직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지은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5분쯤 지나서 다시 내려왔어요. 손에 보자기로 싼 뭔가를 들고 있었죠. 도시락 하나 더 쌌어요. 같이 드실래요? 도시락이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같이 드셔요. 네. 지은이 제 팔을 잡고 근처 작은 공터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2개의 도시락이 나왔어요. 하나는 지은 것이고 하나는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깍두기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그것도 처음 본 청소 아주머니를 위해 이렇게. 드세요, 아주머니. 지은이 수저를 건네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도시락도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조용히 먹다가 지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청소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구나. 힘드시죠? 할만해요. 일은 다 그렇죠, 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청소 일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봤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도 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모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린 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주머니도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다. 지은이 보자기를 정리하더니 마트 봉투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오후에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드세요. 지은이 제 손에 사과를 꼭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 한의원에서 일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데 출퇴근 때 자주 뵐 것 같아요. 한의원이요? 네. 접수 보는 일이에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 만나는 게 좋아요. 지은의 얼굴에 소박한 행복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 들어갈게요. 오후에도 더우실 텐데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지은이 손을 흔들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손에 든 사과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였어요. 마트 봉투를 봤더니 사과가 딱 4개 들어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저에게 준 거였죠.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눠주다니.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착한 척하는 거일 수도 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지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촉촉해진 그 눈빛. 진심이었어. 저 아이는 진심이었어. 아니에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죠. 한두 번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 지켜봐야 해요. 사과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오후에도 이곳에 있어야 했어요. 지은이 한의원에서 돌아올 때까지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따뜻했거든요. 오후 내내 골목길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진짜 청소도 좀 했어요. 안 그러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3시 30분쯤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한의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 조끼였죠.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도 계세요? 하루 종일 일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힘드셨겠어요. 쉬셔야죠. 지은이 제 팔을 잡고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지은이 또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생수와 수건을 들고 내려왔어요. 이거 드시고 이걸로 땀 닦으세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해서요. 아주머니, 혹시 사는 데가 먼 거예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집에 언제 가세요? 아, 좀 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차로 30분 거리였죠. 그럼 저녁은요? 드셨어요? 아직요. 지은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혼자 먹으면 심심한데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30분만 기다리세요. 금방 만들게요. 지은이 또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처음 본 청소 아주머니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저녁까지 차려주다니. 연기가 아니야. 이건 연기가 아니라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분 후 지은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간단하게 김밥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벤치에 앉아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참치김밥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죠.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사실 요리 잘 못해서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네.
결혼요? 네. 근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 번도 안 만나주세요. 지은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냉정한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은 김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보셨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신대요. 만나고 싶지도 않으시대요. 그럴 수도 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집안도 변변찮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싫으신 건 알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회조차 안 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 오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전 자신이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요. 아주머니 생각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요?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네. 시어머니께서도 당신을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거짓말 같지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위로가 돼요. 아주머니한테는 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요. 친구들도 있지만 결혼 준비 이야기는 하기 힘들어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 오빠한테도 다 말 못해요. 오빠가 걱정할까 봐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이미 힘들어하는데 준혁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제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모두 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집 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늦었는데. 좀 멀긴 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올라오세요. 네. 지은이 제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나이를 실감했죠. 3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은 책상, 침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앉으세요. 지은이 방석을 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웨딩 잡지였습니다. 아, 그거. 지은이 당황하며 잡지를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잡지에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죠. 시어머니께 여쭤보기, 시댁 분위기 확인 후 결정, 혹시 안 좋아하시면 바꾸기. 모든 페이지에 제 걱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혼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잘 안 돼요. 뭐래도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이걸 좋아하실까, 저걸 싫어하실까.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매일 생각해요. 어떤 분이실까, 저를 정말 미워하실까. 지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준혁 오빠가 준 사진이에요. 시어머니 사진이에요. 지은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생기셨어요. 저랑은 너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네. 제가 실수할까 봐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더 미움받을까 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요, 아주머니. 저 이분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을 꼭 안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지은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지은이 현관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주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내일도 뵐 수 있죠? 물론이죠.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울던 얼굴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럼 내일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던 거지. 지은의 원룸이 눈에 밟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방. 웨딩 잡지에 붙은 포스트잇들. 제 사진을 쓰다듬던 지은의 손길. 저 아이는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진만 보고 판단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은 쪽으로요. 사흘째 지은의 동네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동네 청소 아주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지은은 매일 저를 챙겨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아주머니 인사하고 점심때는 도시락을 나눠 먹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셨죠. 사흘 동안 지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도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제 저녁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들이 좋으셨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거기서 배웠거든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지은이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학교 이름을 왜 안 말하지?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한의원에서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쪽에서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누가 119 좀 불러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죠. 상황을 보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재빨리 맥박을 확인했어요. 목, 손목 순서대로요. 맥박 약해요.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학 용어였어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옷깃을 풀어줬습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자세였죠. 전문가의 손길이었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119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언제 온대요? 5분 후래요. 알겠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호흡, 맥박, 의식 수준. 모든 게 정확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저건 전문가야. 완전히 전문가의 손길이야. 한의원 접수 직원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70대 남성 실신, 맥박 약함, 호흡곤란 있었으나 현재 안정. 기도는 확보했고요. 의식은 반쯤 돌아왔어요. 지은이 전문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치 정확하게 하셨네요. 혹시 의료인이세요?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응급처치 배운 적이 있어서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냥 자격증 공부하면서요. 지은이 얼버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는 데 집중했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지켰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긴장했나 봐요. 지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응급처치 자격증 공부. 말도 안 돼. 저건 최소한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준이야. 그날 저녁도 지은의 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까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학 공부하신 적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당신 손길을 봤어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요. 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비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준혁 오빠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의사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라고요? 네. 흉부외과 전문의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의원 접수 직원이 전문의였다고요? 서울대 의대 나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고 전문의 시험도 합격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에요. 제가 집도한 수술에서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지은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였어요. 심장 판막 수술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정말로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숨기고 계신 지병이 있었어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의료진 잘못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요. 근데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언론에 이야기했고 마녀 사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매일 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했어요. SNS에 제 얼굴이 퍼졌고 악플이 쏟아졌죠. 사람 죽인 의사, 돈만 밝히는 의사.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환자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어요. 의사 가운을 벗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말씀 못 드렸어요. 말하면 왜 그만뒀냐, 다시 하면 되지 않냐 물으실 것 같아서요. 준혁 씨는 알아요? 네. 오빠는 알아요. 처음 만났을 때 다 말했어요. 근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살아. 내가 지켜줄게.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을 생각하는 미소였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절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한의원 접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출신, 흉부외과 전문의. 그런 사람이 지금 월 180만 원 받으며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일주일째 지은의 동네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곳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은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죠. 스스로의 힘으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전문의가 되고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 근데 왜 숨기고 살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하지만 지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요. 오후 1시쯤 저는 골목길 안쪽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엄청났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었죠. 심장이 이상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구 없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가는 길이었나 봐요. 아주머니.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지은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네, 환자 쓰러졌어요. 위치는? 전화하면서도 지은은 제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의식.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봐요. 제 눈 봐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희미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의사예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지은이 제 등을 받쳐줬습니다.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요.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지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우는 거지? 죽으면 안 돼요, 아주머니. 제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심근경색으로 실려오셨어요. 지금 안정되셨으니 걱정 마세요. 심근경색. 그때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골목길에서 쓰러진 것, 지은이 구해준 것. 저를 데려온 사람은 젊은 여성분이요? 밖에 계세요. 계속 걱정하시던데.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환자 보호자 누구세요? 제가 환자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요. 들어오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의사가 지은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뵙다니. 복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래도 반가워요. 선생님 소식 궁금했는데. 최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응급 처치하신 거죠? 역시 실력은 그대로시네요. 골든타임 딱 맞췄어요. 지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침대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지은 선생님, 복귀, 실력. 의사들이 나갔습니다. 지은만 남았어요. 지은이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씨, 정말 의사예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준혁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병원에서 연락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때 준혁이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있어? 그게. 지은이 대답하려는데 준혁이 제 차림을 봤습니다. 낡은 청소복 모자, 선글라스.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 옷은 뭐예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요. 청소복이요? 왜 이런 옷을? 그때 지은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주머니. 아니, 설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저를 보고 지은을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설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나야. 지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 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난 청소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셨어요? 지은아,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변장하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제게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이를 왜 이렇게 시험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준혁아, 나는 들어가 볼게요. 지은이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준혁이 불렀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단계라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준혁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실망한 얼굴이었죠. 준혁아, 말씀하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지은이가 얼마나 어머니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지은이 찾아봐야겠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준혁아, 미안하다. 정말. 어머니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 아니에요. 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일주일 동안 지은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은이 생수를 건네던 모습, 도시락을 나눠 먹던 시간, 결혼 이야기를 하며 울던 얼굴. 저 아이는 진심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는데 제가 한 건 뭔가요? 변장하고 숨어서 시험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시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준혁은 없었죠. 어머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라고요. 지은아,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앉아라. 지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너 화 안 났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 화 안 났어요.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저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은아, 그게 아니야. 보육원 출신에 부모도 없고 한의원 접수나 하는 여자. 명문가 며느리로는 안 어울리죠.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사진만 보고, 직업만 보고, 집안만 보고 판단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래. 알았어.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저 의사 그만뒀잖아요.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맞아요. 저 겁쟁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 한 명 잃고 언론 공격받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의사 가운 벗고 숨어버렸죠. 지은아, 어머님이 절 훌륭하다고 하시는데 전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한 가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뭘? 제가 비록 훌륭하진 않지만 사람은 따뜻하게 대할 줄 안다는 거요. 지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청소 아주머니였을 때 전 정말 몰랐어요. 그냥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아.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청소 일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봐야 해.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뭐가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서.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시어머니셨으니까 잘해드린 게 아니에요.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이는 분이셨으니까요. 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젊은 여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전문에 합격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멋지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대 의대 가고 전문의까지 됐어요. 다들 축하해줬죠.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3년 전 그 일 이후로 다 무너졌어요. 지은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날의 일을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정말로요. 8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당뇨가 심하셨는데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족들이 저를 고소했어요. 무혐의 나왔지만 언론은 달랐어요. 젊은 여의사의 오만, 돈만 밝히는 의사.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지은아, 매일 병원 앞에서 시위했어요. 제 얼굴 사진 들고요. SNS에는 악플이 수천 개였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수술실이 무서워졌어요. 환자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만뒀구나. 네. 도망쳤어요. 겁쟁이처럼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한의원 접수 일했어요. 숨어서 살았죠. 준혁이를 만난 건 1년 전이에요. 한의원에 오셨다가 알게 됐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 말했어요. 제가 의사였다는 것, 환자를 잃었다는 것, 지금은 그냥 숨어 산다는 것. 준혁이가 뭐라 했어?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살아. 내가 지켜줄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절 있는 그대로 받아준 첫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응? 저 어머님께도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한의원 접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준혁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알아, 지은아. 나도 알아. 제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정말로. 그럼 저희 결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정해.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우리 준혁이가 너 같은 여자를 만났다는 게 감사해.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고마워요, 어머님.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눈물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지은이 매일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와서 먹여줬습니다. 병원 음식이 맛없다며요. 준혁이랑 같이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죠. 일주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생활, 의대 시절, 전공의 때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환자를 잃었을 때의 아픔도요. 어머님, 저 그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이해해, 지은아. 수술실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혹시 또 누가 죽으면 어떡하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겁쟁이처럼요. 도망친 게 아니야. 쉬어간 거지. 제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넌 다시 할 수 있어. 의사로 돌아갈 수 있어. 무서워요, 어머님.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네. 제가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요. 나도 젊었을 때 시댁이 망할 뻔했던 적 있어. 사업 실패로. 친정 재산 다 털어서 시댁을 살렸어. 그 과정에서 친정 식구들한테 버림받았지.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배웠어. 집안이 중요하다고, 배경이 중요하다고. 위기가 왔을 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를. 그래. 너를 거부했어. 보육원 출신에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어머님.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마음이었어. 저는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배경 없이도 혼자 힘으로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 전문의가 됐어. 사람들을 살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 그게 가장 대단한 거야.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퇴원을 하고 지은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차를 몰았습니다. 지은의 원룸 동네로요. 일주일 전 제가 청소 아주머니로 변장해서 돌아다녔던 그곳이었죠.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준혁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302호.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어머님. 지은이 방석을 펴줬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보였어요. 의학 교과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거. 아, 그거요. 버리지 못했어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 펼쳐보곤 해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저는 일어나서 책장으로 갔습니다.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지은이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전문의 자격증을 들고요. 이 사진. 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전문의 되던 날이요. 지은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액자를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은이 깜짝 놀라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것, 사진만 보고 판단했던 것, 변장해서 시험했던 것. 어머님, 다 용서해다오.
제발. 지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너를 무시했어. 평범하다고 변변찮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근데 사실은 내가 평범한 거였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특별해. 저는 지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부모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넌 마음을 잃지 않았어. 힘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잖아.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준혁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다시 의사 하고 싶지? 지은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봐. 하고 싶지?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해. 근데 무서워요. 또 누가 다치면 어떡해요? 또 언론에서 공격하면. 내가 지켜줄게.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내가 지켜줄게. 내 뒤에서 내가 있을게.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가족이 있어. 나랑 준혁이랑. 우리가 함께 있어.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 어때? 무료 진료소요? 응.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분들을 위한 진료소.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전부터요. 그럼 하자. 내가 도울게. 돈도 내가 댈게. 어머님. 그리고 나도 거기서 일할래. 네. 저는 웃었습니다. 청소는 내가 할게.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했잖아. 지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우리 며느리 일하는 거 도와야지. 준혁도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웨딩홀.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근거렸어요. 오늘 처음으로 웨딩드레스 입은 지은을 볼 테니까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어머님.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순한 드레스였지만 지은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우아했죠. 고마워요, 어머님.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였어요. 이거 내 거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취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며느리에게 전해주는 거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는 직접 지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지은이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를 쓰다듬었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어머님. 그래. 그리고 언젠가 내 며느리에게 물려줘.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버진로드를 바라봤죠.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걸어야 했어요. 지은이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 내가 함께 갈게. 저는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우리 딸 결혼식인데.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화장 지워져.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버진로드를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버진로드 끝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준혁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해, 준혁아. 네, 어머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은아.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딸.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어요. 특히 준혁이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준혁아, 넌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피로 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한의원 원장님도 오셨어요. 지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죠. 지은 씨, 정말 예쁘네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 한의원 최고의 직원인데.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이시죠? 좋은 며느리 얻으셨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원 의사였어요. 응급실에서 봤던 최 선생님이었죠. 지은 선생님, 축하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무료 진료소 여신다면서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대단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자원봉사 갈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짐을 좀 도와주려고요. 아파트 30평짜리였습니다. 준혁이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죠. 어때요, 어머님? 지은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넓고 좋구나. 원룸에서 벗어나니까 천국 같아요. 지은이 웃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넓었죠. 지은아, 내일 내가 와서 김치 담가줄게. 어머님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신혼 초엔 바쁘잖아. 내가 해줄게. 고마워요, 어머님.
저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가구가 별로 없었어요. 가구는 천천히 사면 돼. 네. 하나씩 장만할 거예요. 지은이 신혼집을 둘러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행복하니까요. 짐 정리를 도와주고 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갈게. 너희 둘이 쉬어.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지은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 지은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딸을 얻은 것 같아서. 두 여자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2026년 1월 겨울이 왔습니다.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사람들 진료소라는 이름이었죠.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첫날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무료라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지은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봤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어르신, 여기 좀 아프세요? 네, 의사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환자들이 안심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청소를요. 어머님 힘드시죠? 쉬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쓸었어요. 옆에서 한 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다정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그래요. 며느리요? 네. 저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예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하세요? 네. 며느리 도와주려고요. 정말 좋으신 시어머니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며느리한테서요.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지은이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힘들지? 괜찮아요. 오랜만에 환자 보니까 좋아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제가 다시 의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저는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지은아, 하나 물어볼게. 네. 행복해? 지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어머님은요? 행복하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 둘 덕분에 너무 행복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아 뭐해요? 아들 왔니? 네. 데리러 왔어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좋지. 세 사람이 진료소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저도 하늘을 봤어요. 준혁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야.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거리를요.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요.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죠.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